안녕하세요. 산뜻의사 원효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임신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찾는 약들이 있죠. 바로 사호피임약 또는 응급피임약이라 하는데, 은근히 그 응급피임약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호피임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타호피임약 또는 응급피임약을 먹는 이유가 성관계를 했는데 콘돔이 뭔가 벗겨진 것 같아요. 불안전하게 피임이 됐다는 거죠. 물론 콘돔을 아예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피임약을 먹긴 먹는데 내가 피임약을 좀 제대로 안 먹었다, 그래서 좀 불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해요. 간혹 10대도 있어요. 요즘 친구들은 아주 그냥 당당하게 오더라고요. 20대가 제일 흔하고, 결혼하고 애도 다 낳는데 그런 분들 막 40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성폭력, 강간에 의한 그런 경우에 당연히 임신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이유로 약을 드시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약은 과연 안전할까? 그리고 약은 도대체 어떤 그 기전으로 피임이 되는 걸까? 그리고 약의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실 겁니다. 보통 이 약의 성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분명은 레보노제스트렐이라는 약이 있고, 두 번째로 율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라고 엘라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엘라원. 이 약이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엘라원으로 하겠습니다. 특정 제약회사를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 레보노제스트렐과 엘라원, 이 두 가지 성분의 약이 있는데, 둘 다 기전은 배란을 억제하는 거예요. 자,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이 안 되면 당연히 정자 못 만나니까 임신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배란을 억제하는 데 과연 며칠 이내에 먹어야지 배란이 억제가 될 것이냐? 레보노제스트렐 계통의 약들은 보통 그 3일, 그러니까 72시간이죠. 72시간 이내에 드시면 피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2시간이 경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4일이나 5일째 되는 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엘라원 쪽으로 먹어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 약들이 피임 효과가 어느 정도냐죠. 레보노제스트렐 계통은 60%에서 90% 정도 스펙트럼이 커요. 60%면 좀 불안하죠. 그러나 엘라원 약은 90%가 넘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엘라원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엘라원은 만 5일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났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엘라원을 드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그 피임 성공률이 차이가 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배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황체 형성 호르몬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요. 피크를 보이면은 그 다음에 배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란 검사할 때 황체 그 호르몬 검사를 해요. 영어로 LH 검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양성이면은 24시간 이후에 배란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레보노제스트렐 계통의 약들은 문제가, 만약에 이제 황체 호르몬이 이미 높이 올라갔어요. 그 상태에서는 배란을 억제 못해요. 그러나 엘라원 계통의 약들은 황체 형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곧 배란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란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피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약들을 복용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뭘까요? 부작용이죠. 그리고 안전한가?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 약을 처방했을 때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이 약을 여러 번 먹어도 문제가 없느냐?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를 봤을 때 안전합니다. 그렇게 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남용해서는 안 되겠죠. 임신 걱정돼서 관계할 때마다 이 약을 먹는다? 그거는 위험해요. 이게 잘못하면은 어떤 분은 막 한 달에 막 두세 번씩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생리 주기도 바뀔 수도 있고, 부정출혈도 올 수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계산법이 복잡해지겠죠. 차라리 이제 내가 정말 피임을 잘 못한다, 그래서 좀 자꾸 응급피임약을 자주 먹는다, 1년에 한 3-4번씩 먹는다, 이렇다면은 차라리 피임약을 드시는 걸 권합니다. 만약에 이제 관계를 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다, 그럴 때는 구리로 된 루프가 있어요. 그 관계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넣게 되면은 착상을 억제해요. 좀 시간이 지난 분들 있잖아. 엘라원은 만 5일까지죠. 근데 6일째 왔어. 이런 분들한테 루프를 넣으면은 피임 효과가 있어요. 구리 루프는 착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미 배란이 돼서 수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주일 이내만 삽입을 하면 착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피임을 하는 방법입니다. 응급피임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흔한 부작용이 뭘까? 가장 흔한 부작용은 20% 정도에서 두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에서는 구토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울렁거리고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저 약을 복용을 했는데 2시간 있다 토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데 3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우리가 금식 같은 경우도 3시간 이상은 금식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3시간 이내에 토했다 그러면은 다시 드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약을 먹었을 때 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부정출혈이에요. 부정출혈. 아무래도 호르몬제 계통이니까 이런 호르몬제 먹으면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다행히도 오래 가진 않아요. 대부분 저절로 소실되니까 그렇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약을 먹었지만은 100% 피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번 생리 예정일이 있을 건데, 그 생리 예정일에서 일주일이 지나도 생리가 없다.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야 돼요. 혹시나 임신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하고, 특히 뭐 임신도 이제 정상 임신이 있고 비정상 임신이 있잖아요. 비정상 임신이라면은 자궁의 임신이라든지 유산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지나도록 생리가 없으시다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관계 직후에 빨리 드시는 게 좋긴 해요. 그 사이에 배란이 될 수 있잖아. 그 배란을 억제하는 약이긴 하지만 관계를 이틀 전에 했다. 이틀 사이에 배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미 난소에서 난자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난자가 일반적으로 만 하루 정도는 유지할 수 있어, 생명을. 그냥 관계하고 나서 바로 약을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약은 주로 어디서 구입을 하느냐? 일단 우리나라는 약국에서 약을 사시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야 약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처방전 값이 이제 병원에 내는 비용이 뭐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가 되고, 약값이 뭐 30,000원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대략 한 50,000원 정도면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구피임약을 언제부터 복용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레보노제스트렐 계통, 노레보 계통은 약 먹고 나서 바로 그 이후부터 바로 드셔도 돼요. 아까 얘기했던 엘라원 계통은 보통 한 약을 먹고 나서 5일, 그런데 이게 이미 배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 일주일은 그 콘돔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아무튼 응급피임약 또는 사후피임약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